여기 다들 보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회관 앞 주차장에 미니버스가 멈춰 서자 등산화에 묻은 흙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사람들은 아직도 산 냄새를 몸에 두른 채 내리면서 서로 어깨를 치고 웃었다. 누군가는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 열쇠 구멍을 찾았다. 늦가을 밤 공기가 얇게 뺨을 스쳤다. 뒤풀이 장소는 근처의 오래된 백반집이었다. 간판 불빛이 조금 깜빡였고 유리문 안쪽으로 소주병이 줄지어 보였다.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헐렁하게 벗어 던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웃음소리가 먼저 방을 데웠다. 한미양은 가장 늦게 문턱을 넘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서는 귤 몇 개가 서로 부딪히며 자잘한 소리를 냈다. 한미양은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방안을 한번 훑쳤다. 어색한 자리는 피하려는 듯 시선이 낮게 움직였다. 어머, 오셨어요. 누군가 말은 다정하게 꺼냈지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덮어버렸다. 한미양은 미소를 한번 얇게 접어 올리고 남들이 앉는 방향을 피해 구석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상 위에는 이미 반찬이 깔려 있었다. 멸치볶음이 윤기가 났고 김치에서는 마늘 냄새가 올라왔다. 누군가 젓가락으로 접시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도 회장님 덕분에 코스 좋았죠. 상석에 앉은 문태수는 등받이에 기대며 고개만 끄덕였다. 새로 맞춘 듯한 등산 점퍼의 지퍼가 번쩍였다. 옆에 앉은 최영숙은 테이블 끝을 제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자리를 정리하는 척했다. 최영숙의 눈은 계속 사람들의 표정을 헤아렸다. 누가 웃고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술을 먼저 따르는지. 한미양이 봉지에서 귤을 꺼내 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자 귤이 굴러가다 멈췄다. 그 작은 소리에 최영숙이 고개를 돌렸다. 아유, 또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말투는 가볍게 올라갔지만 눈썹이 먼저 찌푸려졌다. 최영숙은 귤을 한번 바라보고는 손끝으로 밀어 상 한쪽으로 치웠다. 그 동작에 귤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 김치 접시 옆에 부딪혔다. 한미양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손등의 힘줄이 잠깐 도드라졌다가 가라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술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다. 누군가는 목소리가 커졌고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식당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추가 안주를 내려놓을 때마다 방 안은 더 끈적해졌다. 소주 냄새가 국물 냄새와 섞여 천장에 붙었다. 최영숙은 잔을 내려놓고 한미양 쪽을 향해 몸을 틀었다. 가까운 자리도 아닌데 말은 유난히 또렷하게 날아갔다. 근데요, 오늘 산에서 그거 누가 봐도 위험했거든요. 한미양은 젓가락을 멈췄다. 맞은편 사람들의 시선이 숟가락 위에서 잠깐 멈춰섰다. 문태수는 술잔을 들고도 입에 대지 않았다. 제가 뭘? 한미양의 목소리는 작았다. 말끝이 물컵 쪽으로 내려앉았다. 최영숙이 웃었다. 웃음이 먼저 나왔고 말이 뒤따랐다. 아이,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내려오다가 밀었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 말이 나오자 누군가 에이하고 웃었지만 웃음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갈라졌다. 젓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한미양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최영숙을 제대로 바라보려다 잠깐 옆으로 흔들렸다. 마치 방 안의 다른 얼굴들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 시선이 문태수 쪽에서 멈췄다.
문태수는 손가락으로 잔 테두리를 빙글빙글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적 없어요. 한미양이 겨우 똑바로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영숙은 잔을 탁 내려놓았다. 잔 바닥이 상판을 치며 작은 충격음을 냈다. 그럼 뭐예요? 다들 봤다는데. 최영숙은 말을 던지듯 내놓고 한미양의 앞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가락 끝이 공중에서 흔들리며 멈췄다.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누군가는 물을 마시려다 컵을 내려놓았다. 한미양은 입술을 다물었다.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금방 눈을 한번 느리게 감았다가 떴다. 젓가락을 다시 들었다. 반찬을 집어 밥 위에 올려놓는 손이 조금 빗뚤게 움직였다.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누군가 중간에서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은 문장 끝을 찾지 못하고 사라졌다. 최영숙이 몸을 앞으로 당기며 한미양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러지 말고 뭐요? 우리 산악회 이미지가 걸린 문제예요. 최영숙은 우리라는 말을 길게 끌었다. 그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는지 방 안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문태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영숙이가 말하는 게 맞지. 그 한마디가 내려앉자 한미양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그 작은 움직임을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가까운 자리에 누군가가 눈을 피했다. 밥공기 안에서 숟가락이 가만히 멈춰 있었다. 한미양은 의자에서 몸을 조금 일으키며 말했다. 저 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영숙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이 한미양의 팔목을 잡았다. 잡는 힘이 어설프지 않았다. 최영숙은 한미양을 앉히려는 듯 팔목을 아래로 눌렀다. 어딜 가요? 할 말은 하고 가야죠. 한미양은 팔목을 빼려 했다. 손이 미끄러지지 않았다. 그 순간 최영숙의 손바닥이 한미양의 뺨 쪽으로 움직였다. 빠르게 지나가는 동작이었다. 방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탁! 짧은 소리였다. 한미양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가 천천히 돌아왔다. 그의 귓바퀴가 붉어졌다. 손끝이 식탁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균형을 찾았다. 귤이 놓였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귤 몇 개가 굴러나갔다.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어머, 영수가. 누군가 입을 열었지만 그 다음 말을 붙이지 못했다. 문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최영숙은 아무렇지 않게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이렇게 해야 알아듣죠. 한미양은 한 손으로 뺨 쪽을 만지지 않았다. 대신 바닥으로 굴러간 귤을 바라봤다. 눈동자가 귤이 멈춘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얇게 빠져나갔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한미양의 목소리는 낮았다. 울림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최영숙이 웃으며 소주병을 들었다. 잘못한 건 많죠. 근데 오늘은 딱 하나만. 모르는 척 하지 마요. 최영숙은 잔을 채우며 주변을 훑었다. 그 시선이 사람들을 하나씩 묶어 세우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누군가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 기다리는 듯 문 쪽만 봤다. 한미양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끌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다. 발이 문 쪽으로 향할 때 최영숙이 뒤에서 던지듯 말했다. 나가면 끝인 줄 알아요? 영상도 있어요. 다들 보게 할 거예요. 한미양의 발걸음이 문턱 앞에서 잠깐 멈췄다. 그의 손이 문틀을 아주 살짝 잡았다가 놓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한 줄기 들어왔다. 한미양은 그 공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식당 밖 골목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길게 번졌다. 한미양은 골목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식당 벽 쪽에 잠깐 기대섰다. 귤이 굴러가던 소리가 아직도 귀 안에 남은 듯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때 식당 안에서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누군가가 무심히 말했다. 아까 그 장면 누가 찍은 거야? 다른 누군가가 낮게 웃었다. 요즘은 다 찍혀. 편집만 잘하면 되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 짧은 말들이 한미양의 어깨 뒤로 서늘하게 넘어왔다. 골목 반대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차 안의 조명이 잠깐 켜졌다. 운전석 옆자리에서 한 여자가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 몇 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뒤풀이 장소, 폭행, 영상. 여자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식당 간판 불빛이 흔들렸다. 잠깐 뒤 여자가 차문을 열었다. 구두굽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윤세진은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 화면이 여러 번 깜빡였다. 윤세진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폰을 바로 집어들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먼저 눈에 닿았다. 얇은 햇살이 바닥에 직선을 그리며 놓여 있었다. 그 위로 천천히 발을 내딛고 나서야 화면을 확인했다. 짧은 영상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재생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화면을 누르자 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 누군가의 날선 목소리. 화면은 흔들렸고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갑자기 멈춘 듯 고정됐다. 한미양의 옆얼굴이었다. 화면 속에서 최영숙의 손이 들어왔고 그 다음은 빠른 움직임이었다. 영상은 그 직전과 직후만 남기고 어색하게 잘려 있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한미양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반복됐다. 자막이 덧붙여져 있었다. 글자는 굵었고 과하게 흔들렸다. 윤세진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화면을 끄고 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창가로 가서 커튼을 끝까지 열었다. 밖에서는 청소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물에 젖은 도로 위로 햇빛이 반사됐다. 윤세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전날 밤 그대로의 서류 봉투가 있었다. 재단 관련 회의 자료였다. 봉투 옆에는 시계가 놓여 있었고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윤세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렸다. 물이 끓는 소리,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잠시 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한미양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렸다. 윤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거기 앉으세요. 한미양은 식탁 의자에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어제보다 더 가지런했다. 윤세진은 커피 2잔을 내려놓았다. 한 잔을 한미양 앞에 밀어두고 맞은편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윤세진의 말은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다. 한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이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윤세진은 한미양의 뺨을 보았다. 붉은 기운은 옅어졌지만 피부 한쪽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산악회에서 한미양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윤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윤세진은 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화면에는 영상의 첫 장면이 멈춰 있었다. 한미양은 그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커피 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윤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닫지 않았다. 안쪽에서 키보드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검색창에 단어들이 빠르게 찍혔다. 산악회 이름, 회장 이름, 부회장 이름. 화면이 몇 번 바뀌었다. 윤세진은 특정 게시물을 열었다.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산악회 후기, 단체 사진, 행사 일정. 댓글 사이에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됐다. 문태수, 최영숙. 게시물 하나에는 펜션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계곡 옆에 지어진 건물, 현판, 단체 사진. 윤세진은 화면을 확대했다. 사진 속 현판 아래 작은 글씨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다른 창을 열었다. 지도 화면이 뜨고 주소가 입력됐다. 화면 한쪽에 행정 정보가 나왔다. 거실에서 컵이 내려놓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미양이 조심스럽게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소리였다. 윤세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제 영상 누가 찍은 건지 아세요? 윤세진의 목소리가 서재에서 나왔다. 한미양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시간, 기기 정보, 그리고 전송된 경로. 윤세진은 그걸 메모지에 적어두었다. 오후가 되자 윤세진은 외출 준비를 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었다. 한미양은 현관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나도 같이. 윤세진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에 계세요.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다. 윤세진은 곧장 시내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조금 외곽으로 빠지는 길을 탔다. 창밖으로 펜션 간판이 보이는 길목에서 차를 세웠다. 건물 앞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평일 오후였다. 윤세진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건물 외벽, 주차장, 입구 안내판. 벽 한쪽에 붙은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안전교육 관련 현수막이었다. 날짜와 주최단체명이 적혀 있었다. 윤세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몇 장 더 찍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는 직원이 앉아 있었다. 윤세진은 잠깐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여기 산악회 자주 오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단체로요. 윤세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방명록이 놓인 쪽을 바라봤다. 이름들이 빽빽했다. 특정 이름이 여러 번 반복돼 있었다. 윤세진은 다시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구청 쪽으로 향했다. 건물 안은 조용했고 대기 의자에는 몇 사람만 앉아 있었다. 윤세진은 접수 창구 앞에서 서류를 하나 꺼냈다. 재단 이사 명함을 함께 내밀었다. 창구 직원은 명함을 보고 윤세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서류를 넘겼다. 확인해 드릴게요. 윤세진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벽에 걸린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다. 자료가 좀 많아서요.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메시지는 짧았다. 영상, 편집본 퍼지고 있음. 윤세진은 화면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다시 껐다. 구청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직원이 서류 묶음을 들고 다가왔다. 윤세진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 묶음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손에 닿는 감촉이 분명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어 있었다. 윤세진은 차에 서류를 올려두고 잠시 운전대를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세진의 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기사 링크였다. 제목은 단정했고 내용은 짧았다. 편집된 영상 캡처가 함께 실려 있었다. 윤세진은 링크를 닫았다. 그리고 번호 하나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다. 내일 오전 간담회 자료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세진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신호등 불빛이 바뀌었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윤세진은 그 흐름에 맞춰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윤세진은 새벽에 깼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 가로등만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잠시 그대로 있었다. 어제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겹쳐졌다. 주방 불을 켜지 않고 커피를 내렸다. 기계의 작은 소음이 고요를 긁었다.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보조금 신청서, 정산보고서, 단체명의 계좌 내역. 날짜와 숫자가 줄지어 있었다. 윤세진은 한 장씩 넘기며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접었다. 거실 반대편에서 방문 여는 소리가 났다. 한미양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발걸음이 느렸다. 윤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병원 다녀오세요. 한미양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챙겼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윤세진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같은 항목이 반복되는 부분, 금액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부분. 그는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다. 숫자를 옮겨 적고 정렬했다. 화면 위에서 표가 정리되자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정 날짜 이후로 지출 항목이 급격히 늘어나 있었다. 윤세진은 파일을 저장하고 메신저를 열었다.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산악회 회계 자료 가능한 만큼. 잠시 후 답장이 왔다. 한 단어였다. 확인. 오전이 되자 윤세진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그는 휴대폰으로 지역 뉴스 기사를 훑쳤다. 제목은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댓글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었다. 사무실에서는 조용히 프린터가 돌아가고 있었다. 윤세진은 자리로 가서 재킷을 걸었다. 비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간담회 일정, 내일 오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항목이 짧게 적혀 있었다. 폭행 영상 원본, 편집 경로, 보조금 내역, 펜션 투자 설명회 자료. 그는 각 항목 옆에 체크 표시를 하나씩 추가했다. 점심 무렵 메신저 알림이 울렸다. 파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윤세진은 문을 닫고 파일을 열었다. 회계 자료였다. 산악회명의 계좌에서 개인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여러 줄 보였다. 이름은 익숙했다. 문태수?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주기가 있었다. 윤세진은 화면을 확대했다. 날짜를 하나씩 확인하며 메모를 남겼다. 그 과정에서 펜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는 다른 창을 열어 해당 펜션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검색했다. 대표자 이름이 화면에 떴다. 문태수의 배우자였다. 윤세진은 의자에 등을 붙였다가 다시 앞으로 몸을 숙였다. 키보드를 치는 속도가 빨라졌다. 검색 기록이 쌓였다. 지역 개발 사업 설명회 자료, 투자 모집 공지, 사진. 공지 하단에 적힌 연락처가 눈에 들어왔다. 오후 늦게 윤세진은 직접 현장으로 갔다. 펜션 근처의 카페에 앉아 창가 자리를 잡았다. 창밖으로 펜션 입구가 보였다.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차량 몇 대가 주차장을 채웠다.
윤세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성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어 몇 개가 귀에 들어왔다. 투자, 설명회, 손해. 윤세진은 시선을 옮기지 않은 채 휴대폰을 켰다. 메모 앱을 열고 단어를 적었다. 잠시 뒤 윤세진은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다. 나가면서 벽에 붙은 전단지를 하나 떼어냈다. 전단지에는 투자 설명회 일정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날짜는 이미 지나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윤세진은 차 안에서 통화를 했다. 상대는 목소리가 차분했다. 영상 원본 확보 가능해요. 윤세진은 짧게 대답했다. 경로까지요. 통화가 끝나자 그는 운전대를 잠시 잡은 채 그대로 있었다. 차 안으로 저녁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윤세진은 그 빛을 그대로 두고 시동을 걸었다. 집에 돌아오니 한미양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봉투가 들려 있었다. 윤세진은 그 봉투를 보지 않았다. 대신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오늘 뉴스는 보지 마세요. 한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이 어제보다 느렸다. 윤세진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 전단지와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하나씩 사진을 찍어 폴더에 정리했다. 파일 이름에는 날짜와 장소만 적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화면의 불빛만 더 또렷해졌다. 윤세진은 마지막으로 폴더를 열어 전체를 훑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멈췄다. 화면 한쪽에 작은 영상 파일이 있었다. 윤세진은 재생하지 않았다. 대신 파일을 복사해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겼다. 진행 표시줄이 끝까지 차오르자 그는 저장 장치를 꺼내 서랍에 넣었다. 서재 불을 끄기 전 윤세진은 메모 하나를 추가했다. 간담회 전면 공개. 그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화면에 남은 글자들이 한동안 눈앞에 남아 있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건조했다. 윤세진은 창문을 열어두고 셔츠 소매를 접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전날 정리한 자료들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종이 끝이 가지런히 맞춰져 있었고 파일 이름은 짧았다. 날짜, 장소, 이름. 그 이상은 없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윤세진은 잠시 두었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제 그 영상 말입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낮았다. 주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원본은 흔들림이 있어요. 소리도 다 살아있고요.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작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편집한 사람은요. 잠시 공백이 흘렀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부회장 쪽에서 건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세진은 통화를 짧게 마쳤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바로 노트북을 켰다. 영상 파일을 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전날 보았던 장면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자막도 없고 화면도 멈추지 않았다. 술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누군가 웃다 말고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손이 들어오는 순간 화면은 분명했고 동작은 끊기지 않았다. 윤세진은 그 장면에서 화면을 멈췄다. 타임라인을 조금 앞으로 옮겼다. 다시 재생했다.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그만해. 그 말은 편집본에는 없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윤세진은 소리를 키웠다. 목소리의 주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방 안에 있었던 사람 중 누군가였다. 윤세진은 파일을 닫고 다른 문서를 열었다. 구청 보조금 집행 내역이었다. 산악회 명의로 지급된 항목과 같은 날짜에
펜션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이 나란히 정리돼 있었다. 숫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했다. 우연으로 보기엔 반복이 많았다. 오전이 되자 윤세진은 외출했다. 이번에는 재단 사무실이 아니라 도심의 작은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갔다. 카페 안쪽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윤세진을 보고 일어섰다.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자는 얇은 파일을 건넸다. 윤세진은 그 파일을 바로 열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가 식어 있었다. 설명회 때 나온 자료랑 실제 투자금 흐름이 다릅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넘겼다. 펜션 투자 설명회 자료에는 수익 구조가 단순하게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계좌 흐름은 복잡했다. 중간에 개인 계좌가 여러 번 끼어 있었다. 환불 요청한 사람들은요? 윤세진이 물었다. 연락 끊겼다고 합니다. 윤세진은 파일을 덮었다.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서 스푼이 컵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름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윤세진의 말은 짧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오르자 윤세진은 곧바로 통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재단 쪽 번호였다. 내일 간담회 자료 순서 바꿉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언론 쪽에도요. 같이요. 차창 밖으로 신호등이 바뀌었다. 윤세진은 천천히 출발했다. 도로 옆 전광판에 뉴스 자막이 흘렀다. 편집된 영상 캡처가 다시 등장했다. 댓글 수가 숫자로 표시돼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한미양이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다. 윤세진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잠시 그 모습을 보았다. 한미양은 등을 곧게 펴고 있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어제보다 안정돼 보였다. 오늘은 좀 쉬세요. 윤세진이 말했다. 한미양은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지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윤세진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영상 원본, 회계자료, 투자자 명단을 나란히 놓았다. 그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정리했다. 폭행 장면은 맨 앞에 두지 않았다. 대신 숫자와 문서가 먼저 오도록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상 파일을 하나 더 복사했다. 이번에는 파일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숨길 생각이 없다는 표시처럼. 밤이 깊어질수록 키보드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윤세진은 간담회 발표 자료의 첫 화면을 열어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에는 단체 이름만 적혀 있었다. 설명도 장식도 없었다. 그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본 뒤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내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간담회가 열리는 날 아침 윤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복도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는 동안 윤세진은 가방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있었다. 건물 앞에는 이미 차량이 몇 대 서 있었다. 방송국 로고가 붙은 밴이 도로 한쪽에 줄지어 있었다. 기자들은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카메라를 점검하는 손놀림이 분주했다. 윤세진은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은 크지 않았다. 대신 천장이 높았고 벽 한쪽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눈인사를 나눴다. 일부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일부는 종이를 넘기며 자리 위치를 확인했다. 문태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윤세진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다. 최영숙은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톱으로 가방 모서리를 긁고 있었다. 윤세진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조정하는 손길이 차분했다. 화면이 켜지고 첫 슬라이드가 떴다. 단체 이름과 날짜만 적혀 있었다. 오늘은 산악회 관련 민원과 재정 운영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세진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그 말에 맞춰 가라앉았다. 기자들의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숫자였다. 보조금 집행 내역이 화면에 나왔다. 항목별 금액이 정리되어 있었다. 윤세진은 한 줄 한 줄 넘겼다. 설명은 길지 않았다. 대신 날짜와 계좌가 반복됐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개인명의 계좌가 표시됐다. 문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붙였다가 다시 앞으로 숙였다. 최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회의실 뒤쪽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났다. 누군가 속삭였고 누군가는 급히 메모를 했다. 윤세진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펜션 투자 설명회 자료가 화면에 이어졌다. 그래프와 표가 나왔다. 설명회 자료와 실제 흐름은 다릅니다. 윤세진은 클릭을 한 번 더 했다. 계좌 이동 경로가 선으로 연결됐다. 선은 단순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꺾여 있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공기조차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오해입니다. 목소리가 컸다. 마이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잘 들렸다. 윤세진은 고개를 들고 문태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길지 않았다. 질문은 뒤에 받겠습니다. 문태수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최영숙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 윤세진은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다. 화면에는 영상 재생 버튼이 있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화면으로 쏠렸다. 윤세진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 영상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 사람이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윤세진은 잠시 멈췄다가 재생을 눌렀다. 술잔 소리와 웃음이 회의실에 울렸다. 화면이 흔들리며 식당 내부가 나타났다. 그리고 손이 들어오는 장면. 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누군가 뒤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그대로 흘러나왔다. 회의실 한쪽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최영숙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문태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영상이 끝나자 윤세진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넘겼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다. 원본 촬영 시점, 편집 시점, 유포 시점. 화살표가 이어졌다. 편집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윤세진은 특정 구간을 가리켰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났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문태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최영숙은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윤세진은 단상을 내려다보며 말을 마무리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질문이 쏟아지려는 기미가 보였지만 윤세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자료 파일이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종이와 USB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다. 문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이 윤세진을 스쳤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최영숙은 가방을 들고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 뒤를 몇 사람이 따라갔다. 윤세진은 회의실 뒤쪽에서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나왔다. 복도 끝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기자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집 번호가 떴다. 윤세진은 전화를 받았다. 끝났어요. 짧은 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미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 한 글자가 길게 남았다. 윤세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바람에 나무가지가 흔들렸다. 안과 밖의 소리가 분명히 나뉘어 있었다. 간담회가 끝난 뒤부터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다. 윤세진의 휴대전화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알림이 울렸다가 멈췄고 다시 울렸다. 기사 제목이 바뀌고 같은 사진이 다른 각도로 다시 올라왔다. 회의실에서 멈춘 화면, 문태수의 굳은 얼굴, 최영숙의 숙인 고개. 윤세진은 그 화면들을 오래 보지 않았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짧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산악회, 보조금, 조사 착수. 단어들이 끊어져 들렸다. 신호 대기 중에 옆차 창으로 누군가가 고개를 돌려보았다. 윤세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윤세진은 잠시 서 있다가 박스를 안으로 들였다. 테이프를 뜯자 안에서 서류 봉투 몇 개와 USB 하나가 나왔다. 봉투 겉면에는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몇 번 본 적 있는 이름들이었다. 윤세진은 서재로 들어가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계좌 캡처, 문자 기록, 통화 내역. 날짜가 간담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문태수와 구청 직원의 이름이 함께 등장했다. 윤세진은 화면을 넘기며 파일을 정리했다. 이미 확보한 자료와 겹치는 부분에 표시를 했다. 겹치지 않는 부분은 따로 폴더를 만들었다. 키보드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다. 한미양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윤세진은 고개를 들었다. 조금만 더 정리하고 나갈게요. 한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 봉지 안에서 채소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저녁 무렵 윤세진은 한미양과 함께 병원에 갔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텔레비전에서는 음소거된 뉴스 화면이 흘러가고 있었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다. 한미양의 이름이 화면 한쪽에 작게 지나갔다. 윤세진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꿨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의사는 몇 마디를 하고 차트를 넘겼다. 한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세진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진료가 끝나자 한미양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해가 거의 져 있었다. 건물 유리창에 불빛이 반사됐다. 한미양은 잠시 서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만해도 된다. 윤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 문을 열어주었다. 한미양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윤세진은 재단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조사관들이 있는 건물이었다. 출입증을 받고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가 몇 묶음 놓여 있었다. 윤세진은 박스에서 꺼낸 자료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았다. 조사관 중 한 명이 봉투를 열어 안을 살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이건 처음 보는 자료네요.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보입니다. 그 말만 덧붙였다. 조사관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회의가 길어졌다.
질문과 확인이 반복됐다. 윤세진은 필요한 부분만 짧게 답했다. 설명은 서류가 대신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회의실을 나올 때 윤세진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한미양이었다. 집에 왔어요. 그 말이 전부였다. 윤세진은 짧게 대답했다. 조금 있다가 갈게요. 건물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다. 윤세진은 코트를 여미고 걸음을 옮겼다. 길 건너편에서 방송국 카메라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윤세진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한 말씀만. 윤세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만 남겼다.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 알림이 하나 더 떴다. 속보였다. 문태수 직무정지. 조사 확대. 윤세진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이어졌다. 차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다. 집에 도착하니 한미양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윤세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다. 한미양이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나서 말했다. 산악회에서 연락이 왔어. 윤세진은 고개를 들었다. 사과하겠대. 윤세진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한미양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긴장도 들뜸도 없었다. 그냥 하루를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내일 모인대. 윤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멀어졌다. 식탁 위 시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산악회 모임은 예전과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같은 회관, 같은 주차장, 같은 계단이었다. 다만 도착한 사람들의 걸음은 이전보다 느렸다.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도 낮아졌다. 웃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한미양은 회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윤세진은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없이 문을 잡아주었다. 문이 열리며 실내에 형광등 불빛이 흘러나왔다. 안쪽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예전에 상석으로 쓰이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문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던 자리표는 떼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최영숙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미양 쪽으로 쏠렸다가 이내 바닥이나 테이블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다 다시 앉았다. 누군가는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임시로 진행을 맡은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말하는 동안 목이 몇 번이나 잠겼다.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 뒤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한미양은 구석 자리가 아닌 중앙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스스로 피했을 자리였다. 의자를 끌 때 나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한미양 선생님. 진행자가 이름을 불렀다. 한미양은 고개를 들었다. 수십 개의 눈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그날 일에 대해.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한미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손은 가방 손잡이를 가볍게 쥔 채였다. 그날 나는 맞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뒤로 내가 뭘 했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돌아다녔습니다. 한미양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시선은 특정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다. 여기 오면서 다시는 안 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조였다가 풀렸다. 그래도 말은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덧붙이지 않았다. 한미양은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말이 적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었다. 사과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왔지만 형태는 모두 달랐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끝을 흐렸다. 누군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세진은 뒤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지도 않았다. 시선은 줄곧 한미양 쪽에 머물러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산악회 운영을 다시 정리하자는 이야기였다. 이름도 바꾸자는 말이 덧붙었다. 예전의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함께 걷는다는 의미로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한미양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는 낮았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짧았다. 그 사이로 한미양은 천천히 회관을 나왔다. 밖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남아 있었다. 주차장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미양은 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 이제 괜찮다. 그는 윤세진을 보지 않고 말했다. 윤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며칠 뒤 새로운 산악회 모임이 열렸다. 장소는 달랐고 사람도 줄었다. 대신 표정은 한결 단순해 보였다. 누가 먼저 오르내리는지 따지지 않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줄을 세우지 않았다. 한미양은 맨 앞도 맨 뒤도 아닌 곳에서 걸었다. 숨이 차면 잠시 멈췄고 다시 움직였다.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짧은 말들이 오갔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한미양은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예전처럼 사진을 찍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물병을 건네는 손이 있었다. 윤세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한미양이 웃는지 아닌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만 바라봤다. 하산길에 접어들 무렵 한미양이 뒤를 돌아봤다. 윤세진과 눈이 마주쳤다. 한미양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윤세진도 같은 방식으로 답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길은 다시 평평해졌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일정해졌다. 그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겨울이 깊어지기 전 동네 공원에 낙엽이 거의 사라졌다. 벤치 아래로 쓸려간 잎들이 얇게 겹쳐 있었다. 한미양은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동작이 익숙했다. 손목에 찬 시계가 햇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다. 공원 끝자락에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새로 생긴 산악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크지 않았고 색도 튀지 않았다. 모이는 시간과 장소만 담담히 적혀 있었다. 한미양은 그 앞을 지나며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다. 냄비에서 나는 소리가 일정했다. 한미양은 상을 차리다 말고 창밖을 한번 보았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윤세진이 들어왔다. 오늘은 어땠어요? 윤세진이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한미양은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어. 그 말은 길지 않았다. 윤세진은 더 묻지 않았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오갔다.
며칠 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산악회였다. 한미양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손을 씻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먹고 나서야 봉투를 열었다. 짧은 사과문과 함께 결정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름 변경, 운영진 교체, 회계 공개. 문장은 간결했다. 한미양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다. 가장 위가 아닌 중간쯤이었다. 그날 밤 윤세진은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기사 몇 개가 열려 있었지만 그는 오래 보지 않았다. 하나씩 닫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다. 서재 불을 끄고 나오자 거실에는 한미양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낮았다. 이제 끝난 거지. 한미양이 말했다. 윤세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미양은 그 대답으로 충분한 듯 더 말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다른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봄이 가까워질 즈음 새로운 산악회 첫 정기 모임이 열렸다. 장소는 동네 체육관 앞이었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다. 서로 이름을 확인하고 간단히 준비 운동을 했다. 누가 앞장서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한미양은 중간쯤에 섰다. 숨을 고르고 발을 내디뎠다. 뒤에서 누군가 속도를 맞췄고 앞에서는 누군가 잠시 멈췄다. 그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한미양은 가방에서 물을 꺼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살짝 흩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진을 찍자는 말은 없었다. 대신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미양은 바위에 잠시 앉았다가 일어섰다. 내려갈 시간이 되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발을 옮겼다. 그 뒤로 사람들이 따라 움직였다. 하산을 마치고 헤어질 때 누군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뵈어요. 한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한미양은 운동화를 벗어두고 창가에 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윤세진은 그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다. 밖에서는 아이들 목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는 시간이었다.